외지고 높고 멀고도 먼 곳, 물조차 하늘빛을 품은 하늘 아래 산골 마을 장수군 번안면 동화리입니다. 요즘 농촌에선 아이들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산세 험하기로 소문난 장수 동화리에선 하루 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원도 없고 컴퓨터 게임도 없는 곳, 산과 들을 벗삼아 흐르는 강물을 놀이터 삼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 동화 속에서 초록빛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장수 동화분교 그곳으로 갑니다. 산골 마을의 이른 아침, 여느 집보다 아침 준비로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맏언니 선재와 부지런한 선웅이, 잠 많은 민수와 서진이까지 기상 완료.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고소한 밥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주방으로 모이면 비로소 북적북적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닮은 듯 다른 모습인 5명의 아이들. 대체 어떤 인연일까요? 많은 식구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네요. 네. 어떤 아이들이에요? 노는 거지. 노는 게 도시에서 여기로 유학 왔어요, 시골로요. 거 해도 돼. 회색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으로 찾아온 5 아이들. 서울, 용인, 양평, 태어난 곳은 모두 다르지만 이곳에 모여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따라 한들한들 흔들리는 풀잎의 손짓을 따라 학교 가는 길. 머리가 다 떴어요.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길동무가 되어주는데요. 고요한 산골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아이들의 등굣길. 동화 분교가 있어 가능한 아침 풍경입니다. 그리고 동화 분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13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입니다. 내일 이제 손님 많이 오시니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도와달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과 같은 거. 전주에서 장수까지 매일매일 왕복 3시간. 그러나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열정의 선생님들입니다. 바로 식장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6시 50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1시간 한 30분 그 정도? 예. 그래도 학교가 예, 예.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업하는 즐거움도 있고 환경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 모두가 다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방과 후 활동이든지 그런 점이 많이 그 다른 학교와 다르지 않나. 수업 시작 30분 전, 1학년인 희선이와 혜령이는 아침부터 신이 났나 봅니다. 겨우 수업 준비를 하나 했더니 이번엔 필통이 말썽을 부리는데요. 덕분에 오늘 하루도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한 2학년 교실에선 태연이와 선생님 둘만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못해. 그래. 자, 태연이가 한번 재미있는 상상으로 설명한 글을 한번 써볼 거야. 먼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지. 하나하나 모자란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채워주고 잘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항상 교과서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보자, 발표해보자 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지난해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잠시 동화분교에 다녔던 주영이가 떠난 후 2학년에 혼자 남게 된 태연이. 주영이가 보고 싶고 같이 놀고 싶어요. 80년 전 이곳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전교생 100명이 넘는 보통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졸업하거나 산골마을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면서 작은 분교로 남게 되었죠. 학생 수가 자꾸 줄어 한때 폐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지난 2012년 이곳으로 유학을 온 도시 아이들 덕분에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도 못하고 TV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또 자연에서 할 수 있는 뭐 전통놀이나 그런 것들을 놀잇감들을 찾아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서 더 유익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또 뭐 어떤 다른 영향들이 있나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옴으로써 주변에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도시의 문화를 또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농촌하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노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서로 배우는. 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 6명, 본래 장수에서 나고 자란 아이 7명. 그렇게 동화분교 품에 안겨 친구가 된 13명의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서먹함은 어느덧 우정이란 이름의 꽃을 피웠고 금자나야, 너 중앙생 금자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교과서에서도 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값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이랑 놀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냇물도 맑고 좋은데 도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많아서 좋았어요. 도시에는 온통 회색 딱딱함 직선이지만 농촌 여기 와서 유학을 와서 이게 시골 학교가 품고 있는 모든 자연은 다 곡선입니다. 이 곡선의 힘은 아이들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연하면서 또 다양합니다. 유연함, 다양함은 곧 창의성으로 연결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높이 함께의 미덕보다 나 혼자 앞장서길 강요받는 도시의 아이들. 그러나 산골마을 동화분교의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나뭇잎 한 장으론 따가운 햇살을 막을 수 없지만 나뭇잎과 나뭇잎이 모이면 보다 울창한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힘, 동화의 매력인가 봅니다. 한바탕 신나게 놀았던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시 수업시간. 학생 수가 1명뿐인 3학년 학급은 올해 초 전학 온 서진이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서진이는 2년 전부터 동화분교로 온 친누나 정민이를 따라 장수로 오게 됐습니다. 예전 학교에 한 반에 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많이 친해져가지고 밖에서 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하니까 좀 재밌어.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친다. 각각 혼자 공부하는 2학년 태연이와 3학년 서진이. 하지만 심심할 틈이 없는데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제 같은 두 아이는 학생 수 많은 학급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걔는 한 방에 따먹을 수 있지. 한편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운동장에 다 모였습니다. 커다란 페인트통에 빨간 목장갑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 재민아. 저희 학교가 건물은 새 걸로 지어졌는데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학교 외관은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활동과 연계해서 학교를 예쁘게 꾸며보자. 그래서 이제 벽화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진행된 게 지금 이렇게 벽화 수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4, 5,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이 총 출동하는 날. 아이들에게 벽화 그리기 시간은 동화분교만의 즐거운 놀이이자 살아있는 미술 수업의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얘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니까 디자인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직접 하겠죠. 제가 꼭 말로 뭐 이러니까 디자인 해야 되고 뭐 생활 속의 디자인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직접 하면은 아 이러니까 디자인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색을 입혀야 되고 또 제가 색 섞는 거 보면서 아 이 색하고 이 색 섞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수성 페인트는 이런 거고 유성 페인트는 이런 거고 뭐 밑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말로 하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는 거고 천지 차이잖아요. 색색의 페인트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 아이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모여 조금씩 완성돼가는 동화분교 벽화. 감히 점수로 환산할 수 없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더 특별한 작품입니다. 예뻐요. 그리고 제가 그림 있어가지고 좋아요.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셨지만 저희가 다 색칠한 거라서 뭔가 뿌듯하면서 학교를 꾸민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야, 너 손 누르면 어떡해? 오래도록 동화분교를 장식할 벽화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도 예쁜 추억 하나씩 남아있겠죠. 언니 오빠들이 벽화를 그리는 동안 저학년 아이들은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대립이 사라졌습니다. 좋았습니다. 덧붙여. 방과 후 날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 선생님은 4학년에 재학 중인 은택이의 어머니십니다. 분교에 보내는 이유는요, 정말 이렇게 도시는 사교육이 있어서 그 본교육을 많이 뒷받침해 주는데 저희는 정말 공교육이 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 장수군 지역에서도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또 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지도가 그 개인 차에 맞는 그런 지도가 가능해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10년 전 대전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백미화 선생님.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새 아들의 교육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셋을 동화분교에 보내면서 작은 학교만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는 좀 약간 발달이 늦은 애였는데 일반 학교에 갔으면 아마 학습 부진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의 개인 지도를 이렇게 받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통 뭐 잘하진 않지만 보통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은 학교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참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그런 방과후도 많이 했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지붕 삼아 너른 평상을 책상 삼아 진행되는 바이올린 수업도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일. 농촌에선 배움의 기회가 적을 거라는 도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동화분교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마들 0번, 1번, 여기 엄마들 2번, 여기 아빠들 1번, 여기 아빠들 3번. 무더운 여름날 편백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바이올린 수업 교실. 튼튼한 나무 기둥이 있으니 보면대도 필요 없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으니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이 알아서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여기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거 같고 항상 뭐 집이나 애들이 교실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동화분교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공부하며 자연을 닮은 아이로 자라납니다. 동화분교에서의 하루는 끝이 났지만 산골 마을 아이들의 일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발걸음 가벼운 하굣길, 아이들은 유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산촌 유학센터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산촌 유학센터는 최고의 놀이터이자 자신들만의 아지트. 이곳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물론 주변 마을에 사는 아이들도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는데요. 단순히 유학생들만의 거주 공간이 아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동 문화 공간이 셈이죠. 저희가 아이들의 천국 철딱서니 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한 거. 근데 아이들이 행복한 거는 아이다움을 갖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면은 책도 많이 보지만 실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그런 것보다는 삶의 지혜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난히 하루 해가 긴 여름날, 아이들이 마을 뒷산으로 향합니다.
가방 대신 바구니를 옆에 낀 아이들. 김현덕 센터장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농촌의 이제 사계절 내내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딱 그때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살면은 그게 6월 달 이때만 따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외지고 깊은 산골 마을에서 도시의 공원처럼 잘 닦인 산책로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 오가는 사람이 없어 잡풀 무성한 산속이지만 산골 아이들에겐 문제 없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조심조심 올라가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어내야 되는 속가내야 될 나무이기도 하고 아이들 효소도 아카시아로 효소도 만들고 해야 돼 갖고 이제 간벌을 하는 중이죠. 이제 이런 나무는 속가내도 돼요. 넘어간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아카시아 때문입니다. 탐스럽게 피어난 아카시아를 이용해 몸에 좋은 효소를 담글 거라는데요. 선생님이 나무를 베어내면 아카시아 꽃을 따는 건 아이들의 몸. 효소를 담기 전 아이들은 아카시아의 진한 향에 취해봅니다. 근데 그냥 따면 안 돼요? 어떤 향이? 조금 달콤해요. 어떻게 달콤해? 그 무슨 차 그 방향제. 아이들의 부지런한 손놀림 덕분에 어느새 아카시아가 바구니 한가득 찼습니다. 도시에선 만날 수 없는 일급수의 깨끗한 물과 깊은 산이 내뿜는 상쾌한 공기, 마음까지 싱그러워집니다. 친구들이 아카시아 꽃을 따는 사이 5학년 민수와 6학년 종범이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캐고 있는 거예요? 더덕을 캐고 있어요. 아니 더덕이 뭔지는 알아요? 네. 이게 더덕잎이에요. 그냥 먹어도 몸에 좋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 더덕 구해줄지. 지난해 경기도 양평에서 이곳으로 유학 온 후 이제는 잡풀과 더덕을 구분할 정도로 산골아이가 다 된 민수. 민수가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종범이 덕분인데요. 껍질이 벗겨지냐? 깊은 산을 터전 삼아 스스로 자라는 산더덕처럼 민수도 강하게 자라는 중이겠죠? 그렇게 산속에서 한참을 헤매더니 제법 수확이 좋습니다. 양손이 두둑한 걸 보니 오늘은 산도 아이들을 위해 참 많은 걸 베풀었나 봅니다. 한편 먼저 산에서 내려온 친구들은 효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아카시아를 씻는데요. 아카시아 바구니는 하나인데 고사리 같은 손은 12개. 작은 일도 모두 다 함께하며 누구 하나 꾀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뭘 줘요? 아카시아가 사그러울 때 설탕은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1.8. 0.32. 2.8. 이게 아닌데. 3.2. 장서진이가 제일 먼저 맞췄습니다. 요리 수업에 수학 공부까지 이럴 때 일석이조라고 하던가요? 깨끗이 씻은 아카시아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 섞어주고 장독대에 담아 보관하면 아카시아 효소 만들기 끝! 오늘도 아이들은 향기로운 추억 하나 더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면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서울에서 노는 거하고? 저기요. 저런데 산. 서울에는 산들 가려면 좀 높은 좀 깊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골도. 이런 데는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서 좋아? 네. 이렇게 산들 막 돌아다니면은 선웅이 기분은 어떻게 돼? 탐험가 된 것 같아요. 길고 긴 여름해도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장수에서 나고 자란 장수 토박이. 6학년 초원이는 딸부잣집의 셋째 딸입니다. 아빠는 밖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밭에 나가서 일하셔서요.
늦게 들어오셔요.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타 연주로 무료함을 달래는 초원이.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 초원이의 실력은 기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오로지 동화분교에서 쌓은 거라는데요. 작년부터 정성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야? 네, 학교 방과후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꿈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연습을 더 충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래면 노래, 기타면 기타.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초원이의 소중한 꿈.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초원이를 볼 날이, 산골 소녀의 꿈이 꽃피는 날이 곧 오겠죠. 한편 철딱선이 산촌 유학센터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카시아 효소 만드느라 저녁 식사가 늦었는데요. 머위 장아찌에 곰취 장아찌까지. 어쩐지 초등학생 입맛엔 어울리지 않는 반찬 같지만 이곳 아이들에겐 예외랍니다.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안 먹었죠. 이제 자연식으로 줘서. 멸치는 먹었죠. 멸치는 먹었죠. 그렇지, 멸치는 먹었는데 다른 것도 조금이지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식단 자체는 멸치뼈가 다 하나씩이다. 유기농, 그다음에 요 인근 동래, 제철. 애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는데 이걸 먹다가 그런 가미된 걸 먹으면 맛이 이상하다고 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담고 담은 음식은 깨끗이 먹는 게 식사의 원칙. 때문에 이곳에선 그 흔한 반찬 투정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다 좀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들어가고 좀 화학조미료 그런 거 들어가고 양파랑 버섯 그런 걸 진짜 싫어했어요. 난 버섯 지금이요? 버섯도 이제 괜찮아졌고요. 양파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꼭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에선 절대 하지 않았던 일, 설거지입니다.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해요. 네. 저기가 설거지를 해갖고요. 나중에요. 아빠한테 제가 설거지를 해주려고요. 바지. 한편 한방을 쓰는 선재와 정민이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 장수에서 맺은 귀한 인연입니다. 네. 그다음 어글리 뭐 협동심이나 그런 걸 얻었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반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돼서 뭐 반일 어떻게 하는지 뭐 논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먹을 게 있으면 잘 나눠주고요. 제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요. 요즘 대부분 아이들이 혼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참 부족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인지 또는 저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소통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 그것들이 함께 사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더욱더 필요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지만 가족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 특히 선웅이는 늘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언제 가장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맨날이요. 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요. 그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또? 그리고 선생님 사진도 보면서 마음도 풀어요. 선생님 사진?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우리 반 선생님처럼. 그 전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 아니요. 그때는 왕따였어요, 저. 왜? 찍혔어요. 그럼 여기 와서는 좋아요? 네. 그때는요, 비가 오고요, 번개 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르겠죠. 어제보다 한층 더 푸르러진 오늘. 동화분교에도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아침 일찍 등교를 마친 아이들은 장성권 선생님을 따라 줄넘기 연습이 한창인데요. 기타에 이어 줄넘기도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초원이와 이에 질세라 열심인 세영이와 선웅이. 친구들이 줄넘기를 하며 몸을 푸는 사이 민수는 포환 던지기 연습이 한창입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장수군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육상대회를 해서 여기서 잘하는 학생들을 이제 도대회 대표로 이렇게 뽑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지난 한 달간 준비한 육상대회. 설렘 반, 걱정 반, 아이들의 부푼 마음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곳은 장수 읍내에 있는 한 운동장. 동화분교의 전교생 13명 중 7명이 육상대회에 출전했는데요. 마냥 신난 서진이와 달리 5학년 누나들은 긴장된 모양입니다. 100m하고 멀리뛰기요. 저는 200이요. 6학년은 거의 다 두 종목 출전해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기는 4학년도 1등 했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을. 자, 무릎에 그대로 손대고 앉았다 일어서게 하겠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대회에서 성적이 좋으면 다음번엔 장수군 대표로 전라북도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장수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렇게 쟁쟁한 친구들 사이에서 실력을 겨룬다는 건 결과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찌 보면 드문드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는 성취감도 느끼고, 아까 아이들 보였지만 그래도 나름 학교 대표로 온 애들이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여기서 되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격려도 받고 사랑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죠. 이런 대회는 자주 해야 되는데 일단 숫자가 많이 주니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학교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끈끈한 우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결과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시간이겠죠. 오늘 80m 달리기에 도전하는 3학년 대표 서진이. 표정을 보니 잔뜩 긴장했나 봅니다.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야? 네. 왜 꼭 1등 해야 돼? 서진이? 아니요. 그럼 뭐 괜찮잖아. 1등 안 해도 돼. 나 꼴찌면 제발. 동화분교 3학년을 대표해서 생애 처음으로 육상대회에 출전한 서진이. 꼴찌만은 아니길 간절히 바랬건만 기록이 썩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꼴등했고요. 기분이 좀 그래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1등 기록을 세웠던 선재는 동화분교의 기대주. 다시 한번 1등을 노려보는데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예선 탈락. 이어서 종범이 차례. 6학년 형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달린 종범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죽겠다. 기록이 안 좋게 났어요. 많이 아쉽지? 진정 등 한번 때릴 것 같아. 네 많이 아쉬워. 마지막 대회잖아 이제. 네. 7명의 대표 선수가 육상대회를 치르는 동안 4학년 아이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수업과 게임을 함께 즐기는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수업이 한데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요. 수업이라서. 읽기가 어려워요. 좋은 경험을 하게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더 좋은 것 같고, 큰 학교에서는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 학교 뒤뜰로 산책 나온 유치원 아이들은 동물원 구경에 푹 빠졌습니다. 동물원이라고 해봐야 닭과 토끼가 전부지만 전교생이 다 함께 기르는 동화분교의 가족이자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뭐가 좋았어? 엄마 닭이 이렇게 밑에다 놓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여러 밤 자면 이제 여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선재와 종범이에 이어 100m 달리기에 도전하는 초원이. 마지막 주자인 만큼 긴장한 모습인데요. 스타트는 살짝 뒤처졌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친구들의 아쉬운 기록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당당히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3등 누구예요? 기분은 아주 좋죠. 1등에서. 트랙 위에서 달리기 경기가 펼쳐지는 사이 잔디밭 위에선 포환 던지기 선수들이 맹연습 중. 그 사이에 민수가 있습니다. 네가 벌써 여기서 손에서 밀어 왜 많이 안 나간 줄 알아? 민수는 여기서 다 돌고 확인하고 밀었어. 바로 그냥 이렇게 던져. 그지? 이거를 이게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한다면서 바로? 바로 그렇지. 드디어 민수 차례. 어디 봐야 돼? 어디 봐야 돼? 아들 어디 봐? 그렇지. 연습한 대로 힘껏 던졌는데요. 6m 15. 예상보다 잘 나온 거야? 아니요, 예상보다는 아니에요. 김준 지금 저거 뛰고 좀 아쉽지 않아? 괜찮아요. 100m 달리기에 이어 800m에 도전한 초원이. 뛰어! 정초 뛰어! 선생님의 간절한 응원 소리를 들은 걸까요? 100m에서 이미 1등의 영광을 안았던 초원이가 800m 달리기에서도 멋지게 우승했습니다. 잘했어. 오! 역시 우리 딸내미. 어찌까? 왜 아들 딸이라고 부르세요? 뭐 그만큼 가족같이 가깝고 아이도 그만큼 의지를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800m 어른들도 뛰기 힘들잖아요. 그 800m 애가 혼자 뛰었는데 가장 좁은 학교에서 젤로 혼자 지내는 학교에서 왔다가 대견하죠. 자랑스러워. 어떻게 뛰기만 하면 1등이냐? 원래 좀 해요, 그래 주원아. 공부 빼곤 좀 해요. 잘했어, 초원이. 그 시각 운동장 한켠에선 남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여기만 잘라주면 돼? 너무 길면 여기? 나무를 깎고 자르고 목공용 풀로 붙이고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화는 막아주고 복은 불러온다는 솥대입니다. 여기 꽁 자, 이 꽁의 이름을 한번 붙여봐. 은태가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장기. 장기. 친구들이 만든 솥대 덕분일까요? 때마침 초원이의 1등 소식을 안고 육상대회 대표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초원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초원아, 잘했어, 화이팅! 뜻밖의 경사에 모두가 즐거운 오후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위해 도시로 떠나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의 참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장수 동화분교. 드라이브를 하면서 몇 초 동안 가라고 했어요? 3초. 그렇지. 그걸 해야죠. 육상대회 후 피곤할 법도 한데 5학년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든 것은 바로 로봇 수업.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라는 양승진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수업 시간입니다. 몇 초 동안 가야 될까요? 이래요? 3초요. 프로그래밍 수업하고 이것을 이제 로봇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순서도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또 로봇을 통해서 컴퓨터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는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교사 재량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제 정보 시간에는 제가 이 로봇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육상대회에서 2종목씩 출전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6학년 친구들은 달콤한 휴식 시간을 얻었는데요. 개성 넘치는 아이들 성향 따라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똑순이 선재는 잠시도 손에서 책을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오자마자 책을 읽네. 아, 책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육상대회 갔다 왔는데 안 네. 피곤해? 네, 별로 안 피곤해요. 저 원래 낮잠은 잘 안 자요.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동화분교의 만능 엔터테이너 초원이의 또 다른 취미는 요리인데요. 공책마다 제과제빵 요리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적어놓은 거야? 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쓴 것도 있고 제과제빵 시간에 한 거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만들어 먹고 싶을 때 까먹지 않으려고. 그 중에서 초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는 뭐야? 과일 푸딩.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인데 오늘 만들 빵은 아까 무슨 빵? 소보로 빵을 만들 거예요. 후사님 둥글리기도 잘하니까 둥글리기 해보세요. 오늘의 방과 후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과제빵 시간입니다. 조물조물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체험해 보는데요. 이 맛있는 수업에 유치원 친구들도 빠질 수 없죠.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드디어 소보루 가루 완성. 여기를 보세요. 물에다 담근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빵 반죽 위에 소보루 가루를 얹으면 끝. 완성된 빵 반죽을 오븐에서 구워주면 맛있는 소보루 빵이 완성되는데요. 모양은 조금 서툴지만 아이들의 정성이 들어가 2배로 맛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동마을의 큰오빠인 세영이가 1학년 동생들을 데리고 하교합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집. 4학년인 세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줄까?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유치원 때까지 세영이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경기도로 떠났던 세영이는 지난해 말 스스로 유학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배치볼도 하고 야구도 종범이 형하고 현수 형하고 잘했어 그래갖고? 네. 세영이는 잘하잖아. 작년 12월 달에 와갖고는 그냥 할머니 집에서 조금 1년 있으면 안 좋겠냐고. 저거 아빠랑 엄마랑도 너무 당황했죠. 여기 짐장으로 김치 가지러 와갖고는 그렇게 됐으니까. 와서 있으니까 제가 와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나 좋아요. 어려서부터 자란 산골 마을을 못 잊어 다시 돌아온 세영이. 깊고 깊은 산을 닮아 11살 세영이의 마음도 깊은가 봅니다. 산도 그렇고 풍경이 그냥 좀 상쾌해서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냥 전화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달래요. 마을을 가로지르는 7수의 냇물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무더운 날 발만 담가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물속을 요리조리 훑기만 하면 다슬기를 얻는 건 시간 문제. 서진이와 선웅이 그리고 재민이까지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들입니다. 한편 유학센터 마당에 풀을 뽑고 있는 민수와 정민이.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면 스스로 뉘우칠 수 있게 만든 이곳만의 훈육 방법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찌다가 이런. 왜 숙제를 안 갖고 왔어 그럼? 어쩌다가? 까먹었어요. 아니, 각도기하고 컴퍼스하고 자하고 연필하고 지우개는 다 챙겼는데 수학이 긴 책을 안 가져왔어.
첫 번째 저희 약속이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 책임지지 않고 그래 알았다. 금세 용서해 주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지만 또 같은 잘못을 참 많이 반복을 해요. 어린 내 습관이 커서까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은 고쳐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덕분에 민수와 정민이는 이곳에서 배워가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조미료의 맛이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여기 거를 먹으니까요. 하나하나가 달라요. 딱 그게 딱 조미료가 딱 들어갔다는 걸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딱 진짜 시장 거랑은 여기 거랑 차원이 달라요. 딱. 요즘 아이들답지 않은 입맛은 스스로 기른 채소 덕분인데요. 반평도 안 되는 작은 텃밭이지만 농부들의 수고로움과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기엔 충분합니다.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는 선웅이는 닭장 담당. 꼬박꼬박 병아리들의 밥을 챙겨줍니다. 재밌어서 이거 선생님이 하랬어요. 아, 선웅이 이렇게 닭 보여주면 재밌어?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선웅이는? 닭이 열로 점프해요. 이거 제 거예요. 이름이 뭐야? 감자요. 왜 감자라고 지었어? 감자채 여기가 갈색이에요. 제가요 물을 들어요. 얘가 열로 점프해요. 감자야, 선웅이 사랑받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어느덧 하루해가 저무는 시간. 집으로 돌아갔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모였는데요. 오늘은 1학년 담당 이종원 선생님이 요리사. 아이들을 위해 만두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애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 대회 나가서 종범이 같은 경우는 물로켓 가서 1등 하면 라면 끓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서 진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범이하고 그리고 초원이 같은 경우도 오늘 육상대회 나가서 1등 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요. 분식집이 흔한 도시에서야 언제든 맛볼 수 있는 만두라면이지만 산골마을 아이들에겐 많지 않은 기회. 더군다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끓여준 만두라면은 아마 도시 아이들도 맛보지 못한 별미일 겁니다. 맛있는데요. 조금 싱거워요. 쌤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이건 팍팍 터가지고 누구 만두 먹었어요? 간을 아주 진하게 끓여줘야겠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을 이어준 푸짐한 라면 한 그릇. 여기에 사제간의 넉넉한 정과 추억이 더해져 마음까지 배부른데요. 함께여서 더없이 좋은 산골 학교의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아침부터 학교가 부산합니다. 전자기타에 전자건반, 게다가 드럼 연주까지 사뭇 진지한 밴드부 아이들. 오늘은 멀리서 손님이 오기 때문인데요. 동화분교 아이들을 만나러 온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동화 작가들입니다. 학부형하고 교류가 돼서 제가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동화분교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학교가 바로 동화적인 학교다. 아주 좋은 기회다.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시고 또 몇 개의 출판사에서는 책을 또 증정을 해주셔서 한 300여 권 정도의 책을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분교 도서실을 가득 메워줄 300여 권의 동화책들과 동화작가 선생님의 맛깔나는 동화구역. 아니야,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왜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까지. 손님들이 가져온 두둑한 선물 보따리 덕분에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마운 선물을 3개나 받았으니 이제는 아이들이 보답할 차례. 멀리까지 찾아와준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밴드부 아이들. 산골학교 아이들이 빚은 환상의 하모니에 한바탕 흥겨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오후엔 작가님과 아이들이 1대1로 짝꿍을 이뤄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는데요. 엄마에게 사주겠다고 큰 소리 쳤다. 이 노래 끝나면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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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벌레 차례. 평소 혼자서도 책을 잘 읽는 희선이지만 오늘만큼은 작가님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국어를 좋아하는 민수는 책 선물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직접 이거를 쓰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수혜주셨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의 어렸을 때 여기를 알았다면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데려와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세대를 넘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선물 같은 하루. 오늘 이들이 보낸 시간이야말로 진짜 동화가 아닐까요? 푸른 나무를 닮아 푸른 꿈을 키우고 맑은 물을 닮아 언제나 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행복 꿈터 장수 동화분교. 제 꿈은 과학자인데요. 이런저런 것을 많이 발명하여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 꿈은 영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축구 선수예요. 제가 지금 뼈가 안 좋은데 이 뼈가 다 나으면 뼈가 어떻게 나았는지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럼 정형외과 의사가 되려고요. 아버지처럼 닮고 싶어서 농부가 되고 싶어요. 고고학자요. 왜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요? 밭에서 땅을 파다 보면요 유물이랑 그런 게 나오면요 우리나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의 꿈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는 모든 것들이 이 지금 동화분교에 근무하는 10명의 선생님 모두 다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모습 그대로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였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꽃 피는 때가 있고 수확하는 때가 있듯 공부도 알맞은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지금은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 때. 학원도 없고 컴퓨터 게임도 없는 곳. 아이들은 장수의 산골학교 동화에서 놉니다. 오늘도 동화분교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겠죠.